자, 7월 28일 불타는 주식둥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은 기분 좋게 코스피는 0.2%, 코스닥은 3% 넘게 오르면서 기분 좋게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우리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크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도 12% 올라서 110만 원 넘게 올라갔고요.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금쪽 상담소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 또 나온 분에게 이 2차 전지의 흐름 과연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된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800분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자두님도 들어와 계시고 아름다운 홍님, 아테네님, 김수키님 그리고 세코님 들어와 계시네요. 여러 가지 질문들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종목도 괜찮고 섹터도 괜찮고 매크로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뽑아서 또 치킨 쿠폰을 방송 말미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함께 해주시면 채팅창에서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대단한 분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잠시 후에 금쪽 상담소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엄청난 조회수 폭발을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점 갔더니 이제 책이 딱 베스트셀러에 쫙 있어가지고 열심히 제가 구경을 23년 상반기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와. K배터리 레볼루션입니다. 실제로 레볼루션을 일으킬 만큼 굉장한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이게 왜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보러 이제 많은 분들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공매도 때문에 되게 이제 화나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좋아요 누르시고 두 번째로 구독 누르십시오. 좋아요 누르고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자 수가 10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직 한 5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EBC 10만 빨리 달성해야 되고요. 10만이 달성돼야 공매도가 척결되고 대한민국 이제 그 증권 문화가 선진화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하고 당신들의 자녀가 이제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빨리 구독 누르십시오. 10만 꼭 채우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좋아요와 구독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도 정말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컨텐츠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또 실버 버튼을 받아야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저를 많이 부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면 저희는 항상 의향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주시면 언제든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눠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금쪽 상담소 문제가 무엇인가? 2차 전지와 공매도 무엇이 문제인가? 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 PPT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PT 화면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방송했었던 이제
이제 거기서 발언했던 게 지금 이제 왜곡돼 갖고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주가 떨어지는데 또 한 역할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유언비어 형태로 마타도어 형태로 해갖고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 2차 전지 드디어 팔라고 그랬다. 그런 게 텔레그램으로 막 돌면서 공포감을 이제 부추긴 측면이 있거든요. 저도 썸네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미리 좀 말씀을 이제 좀 정정을 하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신규 진입은 그냥 막 사지 말고 아니 그 4일 연속으로 10%씩 올라가는데 거기다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정신입니까? 그 당연히 가격 보고 들어가야죠. 신규 진입은 가격 보고 좀 이제 조심해서 해라 하는 얘기를 제가 사실 한 거고요. 그게 제일 메인 이제 메시지였고 두 번째로 이제 20-30% 정도 현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8월 말쯤 되면은 20-30%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얘기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예.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투자는 최소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무조건 3년 가셔야 되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 하나를 몰빵치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8종목 중에서 5개 이상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사고 3년은 무조건 갖고 가라. 그 3년을 갖고 가면은 좀 비싸게 사도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150만 원에 사도 괜찮다. 그런 얘기고요. 당연히 150만 원을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을 때 사면 물리는 게 당연하죠. 그 특정인은 언급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투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주가가 싸니까 산다 이런 느낌이고 투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제 그 최근에 2차 전지가 막 좋으니까 아 이거 오늘 당장 들어가도 내일 내가 팔고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지금 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분은 근데 펀더멘탈 팔아서 10년 들고 간다고 또 누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 좀 기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컨텐츠가 나오면 또 그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잘려나간 부분들 혹은 왜곡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방송했었던 그 방송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찍은 거고 수요일 날 오전에 크게 올랐다가 오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목요일 빠졌고 금요일도 아침에 이제 밀렸다 빠졌다가 시작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목금 이틀에 나눠서 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을 살려고 하다가 저는 이제 종목 살 때 항상 미리 먼저 이제 대중 앞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방송이 없었어요 마침 그래갖고 그 종목은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신해서 ETF를 어제 1억 오늘 1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ETF는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가 찍었다 소문에 개미 900억 싸들고 간 ETF에서 이제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 저분이 되게 이제 미인이고 그다음에 좀 그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기자분이세요. 저분이 이제 저 기사를 쓰셔갖고 그 타이거 ETF 이제 그 소재 2차 전지 소재 FN ETF라는 거 출시됐는데 저 종목이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가 자주 얘기하던 종목하고 제일 좀 유사하다. 그다음에 배터리 아저씨가 그 이제 ETF 좋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 쓰고 하셔갖고 조 ETF로 제가 어제 1억, 오늘 1억을 사서 수익이 좀 나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유언비어를 지금 퍼뜨리시는 분들이 150만 원 갔을 때 에코프로 내가 다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건너서 살짝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다 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 계좌를 공개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얼마고 이익금 얼마인지 제가 잔고 수량이랑 평가 금액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볼 수가 있는 매입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잘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신 종목들도 다 잘
있습니다. 원금 얼마고 평가가 얼마가 이게 그거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할 수가 그거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데도 방송 많이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뜬 소문 같은 경우는 꼭 해명을 하고 싶으셨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저희 요은비어 공개를 요은비어 자꾸 퍼뜨리시면 곤란해요. 이제 그 그래서 말씀 드리고 갖고 싶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공개를 못 해드리지만 꼭 다른 방송 가서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방송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수요일 날 이제 오전에 많이 올랐다가 오후에 그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긴 윗꼬리 음봉이 달리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추세 전환이다. 또 이제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이 이거 이제 끝났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이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올해만 이 비슷한 사례가 두 번이 더 있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보시면 4월 11일 날 에코프로 82만 원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보시듯이 떨어졌다가 82만 원 해서 이제 한 이틀 떨어졌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양봉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82만 원 넘어서 오늘은 이제 110만 원으로 끝난 이제 그런 형태고 3월 달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3월 16일 날 47만 원일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고요. 이제 고점을 치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이틀 빠지고 3일째 되는 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양봉으로 끝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현상이 왜 생기냐? 무차입 불법 공매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종목을 그러니까 대차 수량을 구하기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열심히 개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대차 다 해지해라라고 해서 대차 물량 구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이제 주가를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일단 무차입으로 매도를 하고 3일 안에 갚아버리면 이게 전혀 흔적이 안 남거든요. 무차입 공매도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불법입니다. 엄연히 현행법으로는. 근데 무차입으로 물량을 구할 수가 없는 특정 주식을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차입인지 아닌지 확인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 측면에서 요거를 시스템화시켜서 선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전산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지금 이제 수기로 그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전산해서 관리를 하면 그거는 뭐 빤하게 나오는 거. 우리나라 같이 IT 강국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그 전산 관리가 그 공매도 관련해서만 유독 안 된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엊그제 수요일 오후 1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2차 전지주,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금양 이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특정 세력이 뭐 힘을 합치거나 어떤 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좀 떨군 면이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확인을 이제 금융감독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어제 뭐 이런 얘기 살짝 그 여의도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 같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쪽에서 얘기가 뒤쪽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월달, 4월달에도 지금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특별하게 이런 제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이라고 별반 다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요일 날 장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그 우리 그 이제 이선엽 이사님 이제 그 메시지를 하나 그 저기 텔레그램에 올리신 게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 갖고 제가 갖고 왔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7천억 이상 사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쇼스퀴즈예요. 쇼스키즈. 예, 제가 확인한 거는 이제 홍콩의 펀드, 대형 펀드 3개가 롱숏 펀드 3개가 이제 무너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요일 날 이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숏을 쳤던 게 매수가 되고 예.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다른 다양한 종목들 갖고 있던 것들은 다 반대로 매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그게 바로 이제 홍콩의 펀드 3개가 그 롱숏 펀드가 이제 청산되면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25%씩 뭐 20% 넘어씩 예. 진짜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물량이 소화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쏟아졌던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보면 예. 이곳 여의도에서 최고수 집단도 오늘 멘탈 나갔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그 공매도하고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최근 개인의 집단화 움직임에 철수 방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정상적인 투자 환경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개인의 집단화 움직임에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원래 같으면은 이게 이제 그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 항상 이겨왔는데 예. 개인들이 집단화돼서 이제 저를 구심점으로 해서 또 뭉쳐갖고 주식을 안 팔고 안 파니까.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쇼스퀴즈 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건데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인데 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이신데 깨어 있는 시민이 조직돼서 있는 게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옆에서도 뭐 옆방에서도 이제 정치 컨텐츠 이런 거 찍긴 하는데 그거는 거기 가서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고. 아니 뭐 저기 기관들은 똘똘 뭉쳐갖고 단합해도 괜찮고. 개인들은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이데일리 기사 예. 7월 27일 기사 어제 기사입니다. 2차 전지주의 급락 원인을 두고 공매도와 수급 이탈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사님이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는 그동안 개인들의 약점은 작은 돈과 작은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게 약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갑자기 주가가 크게 흔들리니까 이게 이 종목이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개인들의 투심을 굉장히 크게 자극했다. 예. 부정적으로. 예. 거기서 수급을 보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거나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면 시총 30조, 40조, 50조, 60조짜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크게 20%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예, 힘이 아니면. 예, 불법 공매도입니다. 단합된 그 세력들의 불법 공매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불법이라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분석하고 예, 그렇게 계신 보고 거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고 최종적인 확인은 금융당국에서 해주셔야 돼요.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짚어볼 문제점의 핵심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특정 종목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본 게 맞다면, 그리고 불법이라면 더 문제가 되겠죠. 이거 소수의 집단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경제 대국의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이 시장을 놀이터처럼 막 이용하고 본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취약한 구조, 그리고 2차 전지는 저는 작가님과 다르게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뷰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개인들로 생각을 했을 때 다음 타겟이 뭐가 됐든 간에 특정 종목을 찍어내리려면 마음대로 찍어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심점이 없어갖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제대로 단합된 이제 목소리를 못 냈던 거고요. 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힘이 모여갖고 단합된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고 너무너무 어떻게든 저 사람을 좀 이제 제어를 했으면 싶겠고 예. 해서 제가 이제 금양에서 잘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아, 이 개인들이 주장하는 게 공매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선진화를 시켜야 된다. 예, 공매도 제도를 선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그래야지 그 이제 주장에 명분이 있고 예. 또 힘을 더 받는 거니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공매도 제도를 운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로 상한 기간은 개인 기간 동일하게 3개월을 하고 이게 이제 전 세계 다 동일해요. 뭐 거의 3개월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매도를 전산 관리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일단 무차익 공매도하고 3일 안에 갚아버리면 적발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 지금 이제 기관들이 요구하는 게 전 종목의 공매도를 다 허용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가능한데 이제 작은 종목들도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거잖아요. 선진화를 먼저 해주면 예. 저는 이제 그 전면 공매도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무차입 그 공매도가 불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업택률이라고 예.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못 팔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제도는. 근데 미국에서는 무차입도 가능하고 업택률도 가능해요. 업택률 없이 그냥 이제 가격 떨어뜨리면서 파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행 규정은 무차입하고 업택률은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있는 규정을 일단 준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 세 가지는 요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게 3번에서 뭐 없는 나라가 있다면 금융이 좀 선진화된 나라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겠지만 거기는 다른 점이 뭐냐면 어겼을 시 처벌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냥 아예 파산을 시켜버리거나 징역 뭐 20년, 30년 이렇게 때리거나 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니까 저런 규정 자체를 자율성을 줘서 지키도록 하더라도 지켜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무차입 공매도 이런 거를 적발을 해서 외국계 증권사나 국내 증권사가 실제로 벌금을 낸 그런 전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결국은 번 거 말고 자기가 그 거래한 것만 토해내면 되는 까짓 거 그냥 걸리면 그까짓 거 그냥 내고 말지. 약간 이런 정도의 약한 처벌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까? 큰 문제가 되고요. 예. 이제 금액이 작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공매도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예. 얘기를 안 하고 숨긴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얘기를 안 하고 숨긴다? 예. 그러니까 발표되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 예. 이제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NH 뭐 어떤 증권을 통해서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는 예. 게 발표가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증권사는 중간에 중개만 해준 거고 그 뒤에 자산운용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자산운용사들이 그 불법을 저지른 그 자산운용사의 이름은 계속해서 숨긴단 말입니다. 작년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한투 쪽에서 불법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뭐 거의 한 주 단위로 해갖고 예. 이제 크게 문제가 돼서 이제 국회에서 실제로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한 그 기관의 이름을 밝히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예. 끝끝내 안 밝혔어요. 일단 이제 민심의 목소리가 조금 이제 수그러드니까 없었던 일로 흐지부지되고 끝났거든요. 그 이제 한투증권의 그 사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청문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명을 듣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만 있고 중간에 또 그게 흐지부지돼서 사라졌거든요. 요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로는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뉴스로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흐지부지돼서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요거는 제가 이제 일화를 한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황희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역임을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시고 원래 이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으셔갖고 역시 이제 이 불법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반칙과 특권 없이 여의도가 굴러가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관심이 많으셨는지 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오셔갖고 그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뭐 초 정도였는데 아침에 이제 이거 여의도 국회의원 그 회관에서 보자고 말씀하셔갖고 예. 이제 그 전철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예. 이제 그 보좌관이 오늘 의원님이 좀 편찮으셔갖고 미팅을 다음으로 좀 미루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뭐 다음에 보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6월이니까 7월이니까 지금 2달이 넘게 예. 연락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먼저 해보시면 어때요? 까먹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예.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나서기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저희가 요거는 그 박순혁 작가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예. 예. 이 박순혁 작가님이 또 주장하시는 바여서 저희가 실제로 나눈 그 문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거 있게 또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그 근거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저기 있습니다. 예. 저기 보좌관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한 문자한 그 내용이고요. 예. 실제로 뵙자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실제로 만나지 못하셨고 예. 그 뒤로도 연락이 없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고 예. 특권층,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드는 게 이게 결국은 사실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결국은 이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에요. 이 공매도를 지금 실제로 이제 펀드, 뭐 개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 제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분들 그렇게 말씀 요새 많이 하시니까 커뮤니티 인터넷에서 저는 기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기관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기관에 초점을 맞추시지만 기관은 사실은 이제 그 중개해주는 역할이고 실제 이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모펀드가 이제 3억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그거고 이 사모펀드가 공매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타임폴리오 이제 미드타임 증권 자투자 신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 되게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 쪽에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부진하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이제 그 레터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 2.2% 올랐을 때 마이너스 6.2%가 났잖아요. 이유는 누가 봐도 빤하게 다 이해하시겠죠. 2차 전지 많이 올라서.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테일을 보면 내용이 있으니까요.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최근 운용 현황을 보면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특히 에코프로 BM 등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의 급등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롱숏 페어도 저희의 전략과 시장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기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가 에코프로 BM은 이제 매도나 이제 보유 뭐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많았고 반면에 LNF는 다 같이 매수 보고서가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은 LNF가 지지부진하고 에코프로 BM이 날아갔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 종목에서의 개별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단기 급락이 나타났다. 이제 주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6월 말 주요 현재 주요 보유 종목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FNF, LG생활건강, GKL, NC소프트, 호텔신라,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CG인가요? 하고 뭐 저기 SK하이닉스 예. 이런 종목을 주로 롱으로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에코프로비엠을 숏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뭐 이제 같이 분노해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근데 방송의 밸런스를 맞춰야 예. 되니까 그쪽 입장에 그쪽 주장도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공매도의 뭐 찬성까지는 아니어도 공매도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시장이 특별하게 과열이 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가치보다 더 많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 적정 가치를 다시 내리게 할 수 있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순기능이 되려고 하면 예. 그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과열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다고요. 오죽 무능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를 과대평가됐다고 해서 공매도를 치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롱숏 그 펀드들이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고평가돼 있고요. 숏을 갖고 있는 게 다 저평가돼 있습니다. 작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가치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어떤 사업을 얼마나 잘할 거냐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영역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또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분은 예. 이제 1930년도에 이제 그 벤저민 그레임의 증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현명한 투자자해서 이제 확립된 밸류에이션 툴이 있어요. 예. 그 툴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을 해서 이제 싸다 비싸다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여의도 쪽에서는 좀 확립된 공식 같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확립된 공식상에서 보더라도 이제 이 2차 전지 쪽 지금 여의도에서 주로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싸고 싸다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 뭐 작년 한 연말 정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관련해서 다들 비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비싸다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PR이 높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 작년 연말 정도에 PR이 대략 한 15배 정도였고요. 지금 이제 그 기관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회성 이득을 제외하면 PR이 100배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3년 기준으로 해서 PR 100배짜리 하고 PR 한 뭐 50배, 60배짜리 하고 예. 그걸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50배, 60배짜리가 싸다, 100배짜리가 비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 기관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싸다, 에코프로비엠이 비싸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또 작가님의 확고한 또 인사이트와 또 뷰가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치권이나 뭐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특히 공매도 제도를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 자금이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제가 100번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공매도 제도를 만들어 달라든지 K 공매도 제도. 공매도를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너네들이 너네 땅에서 하는 그만큼의 제도를 우리도 똑같이 도입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홍콩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 스탠다드 그대로 예. 한국에서도 적용하자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안 하려고 하냐 하면은 그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서는 가진 자, 있는 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공매도를 못하는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이 무기 공매도라는 이제 훌륭한 무기 자체 하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 자체가 기울어지는 농장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투자자들이 그 한국 시장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나는 미국장 할래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번에 엊그제 촉발됐던 그런 한시부터 급격한 하락, 세력이 의도적으로 그 주식을 누른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나 하고 추정하고 있고요. 추정하고 있고 예. 추정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금융당국이니까 예.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확인해 주시기를 해줘야 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여기까지 이어져 온다면 이런 공매도의 그런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좀 개선이 돼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이 돼서 개인들의 피해가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좀 생각보다 다르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거면은 이제 그 증권부 기자들, 증권 신문들 같은 이제 증권 관련된 언론들한테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놓고 그 공매도 하는 쪽 편을 들고 있는데 제발 좀 기자 정신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최근에 얘기가 이제 2차 전지가 되게 과열되고 했던 게 예. 2차 전지를 막 무지성으로 사는 개인들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화살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많이 올랐던 거는 개인들이 무지성으로 사서 오른 게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의 공매도 제도가 잘못돼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갈 주식을 무리하게 억누르고 있다가 숏 커버를 넘어서 숏 스퀴즈를 당하면서 그 롱숏 펀드들이 파산에 이르는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주가의 급등락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거는 애초에 우리의 이제 그 공매도 제도가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좀 건전하게 우리 금융당국이 이제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그 책임이 사실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기사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이후 수요일 목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진 거에 대해 갖고 그 화살은 당연히 이제 그 불법 공매도나 이런 쪽을 먼저 의심을 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그 하락을 촉발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 믿고 주식을 이제 샀더만 떨어져 가지고 뭐 원망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기사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내고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그 수급 동향을 보면 매매 동향을 보면 예. 이제 개인들이 순매도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개인들이? 개인들이니까 이거는 기관들의 공매도는 아니겠지.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채팅창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착시가 있는 게 착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그 나라에서 좀 큰 자산운용사들 이제 롱숏을 하는 사모펀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 이제 예. T로 시작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그 회사가 자산운용사이기도 하지만 투자 자문사기도 합니다. 투자 자문사는 이제 일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일임 계약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수탁고 뭐 몇천억, 뭐 조 단위 이런 이제 수탁고를 갖고 있는데 그 개인 일임 계좌에서 공매도가 나가면 예. 그게 개인 순매도로 잡힙니다. 확인이 가능해요. 확인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확인하면 그러니까 개인 공매도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롱숏하는 사모펀드들 그 펀드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일임 계약 투자 자문사 쪽에서 그 자산운용사가 같이 영위하는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그 일임 계좌에서 나온 매도가 개인으로 순매도로 잡혔을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많은 것 같고 그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대한민국 금융당국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당국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거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청하겠습니다. 간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엊그제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게 지금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으로 또 분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작가님은 공매도 제도
이것이 개선이 돼야 돼 선진화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한 5분 남았습니다. 아, 예, 예, 예. 어떻게 1시간 더 할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뷰와 전략을 주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하세요. 2차 전지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고, 사실은 마지막 불꽃쇼다 오늘 오른 것도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제는 공매도 끝났으니까 한 번 더 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불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대형 사모펀드들, 롱숏한 사모펀드들의 이제 스피커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걸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방송들은 다 삭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올 한 해는 예. 2차 전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지금 2차 전지 좀 안 좋게 이렇게 항상 삐딱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추켜 세우는 종목이 반도체, 예. 그다음에 이제 엔터 뭐 이런 형태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롱숏 펀드에서 롱 갖고 있는 이제 그 포지션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런 쪽 갖고 있는 거는 빨리 파셔갖고 예. 2차 전지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가님의 뷰이신 거고. 예. 그럼 지금 2차 전지주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8종목, 뭐 플러스 다른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종목 바이 종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에코프로도 이전에도 몇 달 동안에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흔들림이 있고 지나가서 더 전고점을 뚫고 쭉쭉 갈 것이다라고 쪽을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한번 이렇게 수급이 혼란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3년 들고 가시면 반드시 이익이 날 거고요. 예. 그 이제 디테일한 부분, 이제 언제 조정하고 뭐 이제 어느 선에 들어가고 각자 좀 알아서 해요. 아, 그래도 빠테라 씨가 또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잘 아시니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짜로 자꾸 바라지 마요. 자꾸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잖아요. 어떻게 뭐 책이라도 하나 사요? 책, 그분들 다 책 사신 분들일 겁니다. 예, 공부하십시오. 독자분들일 거예요. 공부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예.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죠? 자꾸 버릇 나빠져요. 아. 이게 자꾸 누구한테 의지해갖고 배터리 씨 말 듣고 자꾸 사야겠다. 배터리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고 자꾸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건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배터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잘 모르는 선량한 개미들을 꼬드겨갖고 시세를 이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 예.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당신들 좋으라고 내가 감옥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 좀 알아서 하시고, 딴 거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이 EBC 채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일 엄청 열심히 해요. 구독 10만 빨리 달성해야 됩니다. 예. 구독 10만 달성해야 대한민국의 공매도가 선진화됩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저도 이제 경제 콘텐츠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서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공부하시려고 들으시는 건 너무 좋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이 리서치를 해보시고 내가 이게 맞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즘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사실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뭐 누구 말 믿고 샀다 뭐 이런 말씀은 좀 지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1, 2분 남았는데 정말 짧게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한번 엊그제 그리고 어제까지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쪽으로 예측은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좀 보시는 예측은 하고 있고요.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 예측 결과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같은 이유로. 최근에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기자분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와서 이제 에코프로 BM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이제 코멘트를 달라고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다 거절하거든요. 난 노 코멘트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서 만약 에코프로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과외를 부추긴다고 얘기할 거고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얘기하면 배터리 IC도 이제 이 가격은 부담스러워하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빨리 팔아라라고 기사를 쓰려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관심이 극으로 집중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되게 부담이 되실 테고. 부담은 되지 않고요. 사실 예. 즐기고 있습니다. 즐기고 계십니까? 결국 이 흔들림에 있어서 뭐 종목들이 계속 더 갈 거라는 장기 투자의 그런 또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고. 그 앞으로 이런 그런 작가님의 아이디어나 인사이트 이런 거를 좀 경청하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로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딱히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요. 각자 좀 공부 좀 하세요. 좀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머리 빠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고 지금 관심이 좀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시는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만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이제 EBC 채널 이제 구독자 수 10만 원 찍어주시면 제가 그때 나와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꼭 찍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파격적으로. 저희는 관계가 없죠. 예.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듣는 패널과 저희 방송사의 관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치킨 쿠폰 당첨자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 당첨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분 한 분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첨자는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캔디님 축하드립니다.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치킨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른 코멘트들 그리고 좋은 질문들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박순혁 작가님과는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토요일, 일요일 맛있는 거 드시면서 힐링하시고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월요일 날 5시에 저희 주식둥이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